네, 하루간 경제 뉴스를 종합하는 시간 경제온입니다. 새마을금고의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인 뱅크런이 터진 지 한 9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사태가 조금 잠잠하다 싶었는데 재정 상태가 다시 나빠지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결국 공공기관이 연체율을 끄기 위해 소방수로 나섰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 홍 기자의 뉴스 포인트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자리에 홍경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작년에 새마을금고 유동성 위기가 불거지면서 뱅크런이 터졌는데 그때 상황부터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작년 7월경에 이 새마을금고 지급 여력과 건전성에 의문이 제기가 되면서 새마을금고에서 돈을 빼려는 사람이 급증을 했었습니다. 네. 이른바 뱅크런 위기가 발생을 했었는데요. 이에 정부에서 범정부적으로 대응을 하면서 어느 정도 위기가 좀 진정이 되기는 했었는데 네. 하지만 이 새마을금고의 당시 이 부실 지표로 지목됐던 연체율이 꺾이지 않고 오히려 올해 상승하면서 상당히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네. 이 연체율이라는 것은 이제 빌려둔 돈에서 이제 돈을 받지 못하는 비율을 의미하는데요. 높아질수록 그만큼 부실 우려가 커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작년에도 대출 연체율 상승에 따른 어떤 부실 우려로 새마을금고 일부 지점에서 대규모 인출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었죠. 네. 올해 들어 새마을금고 연체율을 살펴보면은 이제 급격히 상승해서 우려를 더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 기준 새마을금고의 전체 연체율을 살펴보면 5.07%였는데 올해 1월에 6%대, 이제 2월에는 7%대를 찍었는데요. 작년 뱅크런 논란이 있을 때가 지금 보니까 6%대였는데 네. 지금 올해는 더 올라서 3월 말 기준에 새마을금고 연체율은 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 새마을금고 재정 상황이 좋아지지 못하고 계속해서 나빠지는 건 왜 그렇습니까? 지금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지 않는 가운데 이 부동산 PF를 포함해서 PF와 유사한 성격의 관리형 토지 신탁이나 공동대출 부실화가 이 연체율 상승에 상당히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예. 주택은 미분양이 되고 PF 사업 자체도 진척이 잘 안 되기 때문에 PF 사업장에서 지금 현금 흐름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에요. 이 때문에 빌린 돈과 이자를 갚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새마을금고에서 이런 PF 사업에 어떤 브릿지론이라든가 본 PF 사업을 많이 투자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역풍으로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역풍을 맞았군요. 네. 그리고 정부에서도 새마을금고 재무 상태가 이제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라고 판단을 했는지 이 연체율을 끄기 위해서 결국 공공기관이 다시 나섰다고요. 맞습니다. 새마을금고가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에 2천억 원 규모의 어떤 부실채권 매각 어떤 계획을 이제 내세웠어요. 네. 새마을금고가 부실채권을 매각하면 그만큼 또 연체율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실채권을 매각을 하게 되면은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도 이제 악성 채권을 덜어낼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제 금융당국에서는 새마을금고 연체율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캠코 인수 여력 범위 내에서 이제 부실채권을 받아주는 것이다. 이제 개별금고, 새마을금고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 개별금고에서 부실채권을 가져와야 돼서 한두 달 정도는 좀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새마을금고는 아까 지금 2천억 원이라고 했는데 캠코에서 받아주는 게 원래는 한 1조 원 수준의 어떤 추가 매각을 좀 원하긴 했지만 일단은 2천억 정도 먼저 매각을 하기로 했습니다. 캠코는 역시 지금 연체율이 치솟은 이제 저축은행 업권의 부실 채권도 2천억 원 규모로 이제 인수 협의 중인 사항이고요. 네. 캠코는 뭐 새마을금고 건전성 우려가 커졌던 작년 말에도 어떤 새마을금고의 부실 채권 1조 원어치를 인수해 주면서 연체율을 일부 떨어뜨린 바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금융당국이 부실 PF 사업장에 대해서도 평가를 더 엄격하게 한다라고 했는데 이 새마을금고가 투자했던 그 PF 사업장 정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새마을금고도 자체적으로 PF 사업장 정리에 나서고 있기는 해요. 네. 하지만 이 매입 사업자 측과 어떤 팔려는 사람과 이제 사려는 사람의 가격 차가 좀 있어서 이 PF 정리가 잘 안 되고 있긴 합니다. 예. 이 때문에 금융당국이 부실 사업장 정리를 위해서 이제 다음 달 발표하는 이 사업성 평가 기준 개편 이거를 이제 새마을금고에도 적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행 사업성 평가는 양호, 보통, 악화, 우려 등 이제 세 단계로 나뉘는데 이를 이제 양호, 보통, 악화, 우려에서 회수, 의문 네 단계로 그러니까 한 단계를 추가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정부가 확실하게 이제 평가를 회수, 의문을 이제 평가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정리가 좀 수월해지고 가격 견해차도 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수가 안 될 것 같은 곳을 이제 추려내기 위해서 이제 한 단계 더 추가를 했다 이런 설명이군요. 네, 알겠습니다. 금융권 소식 들어봤고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킹달러에 놀란 기업들 달러 대출 상환 러시. 이 미국의 금리 인하 시기가 생각보다 늦어질 거라는 생각이 짙어지면서 지금 달러와 강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달러원 환율이 크게 오르면서 달러로 대출을 받았던 기업들이 대출금을 급하게 갚아 나가고 있나 봅니다. 맞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대부분 수출이 주력이지 않습니까? 이 때문에 달러 대출도 은행에서 상당히 많이 받고 있는데요. 지금 달러원 환율이 1,400원까지 찍는 상황에서 지금 달러원 환차손으로 인해서 손해가 지금 막심한 상황이에요. 예. 환율이 오르면은 달러 대출의 당연히 평가액이 오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1달러에 1,300원이면 갚는 빚을 이제 1,400원에 갚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를 선제적으로 갚아버리는 추세가 상당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네. KB국민은행 등 5대 은행의 달러 대출 잔액이 86억 1천만 달러로 약 전년 동기 대비 13% 줄었는데 이제 원화로 따져보면 한 2조 800억 원 가량 이제 감소를 했습니다. 국내 한 시중 은행의 경우에 작년 초만 해도 달러 대출이 약 30억 달러에 육박을 했는데요. 지난달 말에는 17억 2천만 달러로 40% 이상 쪼그라들었습니다. 외화 대출은 외국 통화로 표시된 대출금인데요. 이제 주로 수출입 은행 기업들이 이제 환율 변동 회피 목적에서 운영자금 확보 목적으로 주로 이용을 합니다. 네. 해외에서 이제 결제를 이제 달러로 먼저 하기 때문에 미리 달러를 확보해 놓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대기업 비중이 높고 90% 이상이 달러 대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국내 기업이 달러로 대출 받았으면 환율에 따라서 대출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약정 기간 내에 환율이 오르면 갚아야 될 금액이 늘어나서 손실을 보게 되는 것이죠. 네. 근데 그래도 이 정부가 급하게 개입하면서 환율이 좀 진정됐는데 네. 기업들이 급하게 대출을 갚고 있다라는 건 이 기업들이 앞으로 환율이 더 오를 거라고 보고 있는 거겠죠. 네, 정부와 한국은행이 환율이 치솟자 구두 개입에 나선 이후에 어느 정도 시장이 좀 진정이 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기업들은 이게 끝이 아니다 이렇게 본 것이죠. 네. 앞으로 더 환율이 오를 수 있다 이렇게 전망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당연히 환율이 고점에 있다고 판단을 하면은 당장 상환하기보다는 떨어지기를 기다릴 것 같은데요. 하지만 달러 강세가 올해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이자 부담에 어떤 그 부담을 느껴서 어떤 대출금을 갚는 게 더 낫다고 판단을 한 것이죠. 네. 시장에서는 지금 강달러 현상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고요. 1,200원대 진입은 연내에 힘들 것이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은행 입장에서도 이제 환 리스크가 커지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외화 대출을 늘릴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원화 환산 금액 자체가 불어나기 때문에 그러면은 대출 금액도 늘어나니까 그만큼 리스크가 커지게 되는 것이죠. 또 이러다가 이제 거래 기업의 최근에 이제 재무 건전성까지 악화가 되면은 은행들은 손실을 더 쌓아야 되기 때문에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내 산업계 분위기 살펴봤고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테슬라 1분기 부진한 실적, 저가 전기차 출시. 이 테슬라 실적이 오늘 아침에 나왔는데 시장 예상보다 많이 안 좋았다고요? 맞습니다. 테슬라는 전기차의 미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때문에 전기차 투자자라든가 아니면 배터리 투자자, 친환경 투자자 등 모든 투자자들의 관심이 오늘 아침에 테슬라 실적에 이제 쏠렸었습니다. 네. 테슬라는 오늘 1분기 매출이 213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약 29조 3천억 원인데 작년보다 9% 감소했다고 발표를 했어요. 이는 이제 월가 애널리스트들의 평균 예상치에도 못 미치는 수치였고요. 네. 테슬라의 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이제 감소한 게 코로나19가 한창 이제 확산 중이었던 2020년 2분기 이후에 약 4년 만에 처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매출 감소폭도 지금 2012년 이후에 최대치고요. 그리고 올해 1분기 순이익은 11억 3천만 달러로 작년 동기보다 55%가 감소했으니까 네. 지금 절반 이상 줄어든 것이죠. 네. 이 수익률의 핵심 지표, 이 자동차 부문의 매출 대비 총 이익률이 그러니까 16.4%입니다. 그러니까 2022년 1분기 기록한 최고치 30%와 비교하면 이것도 지금 절반 가까이 떨어졌고요. 요새 전기차가 많이 안 팔리긴 안 팔리나 보네요. 그렇죠. 전기차 수요 부진도 또 이유로 꼽았는데 테슬라가 네네. 테슬라는 이제 실적 부진의 이유로 전기차 시장 둔화로 인한 재고 증가 하고 AI 인프라로 인한 자본 지출을 꼽았습니다. 재고가 많이 쌓여서 그렇다. 네. 그런데 실적이 부진했는데도 주가가 간밤에 튀어 올랐는데 네. 여긴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이 테슬라가 실적 발표를 할 때 이제 기존 공장과 생산 라인을 활용해서 새롭고 더 저렴한 제품을 출시하는 것을 포함한 수익성 있는 성장에 집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예. 아까도 뭐 매출 대비 이익이 그렇게 좋진 않았으니까 이번엔 진짜 수익을 내겠다 이렇게 공언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의 말을 들어보면 올해 말은 아니더라도 내년 초부터 이 저가형 모델인 모델 2 생산이 시작될 것이다. 저가형이요? 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올해 1월에 이야기하기는 내년 하반기에 이 저가형 모델이 출시될 것이다 이렇게 오. 이야기를 했었는데 예. 올해 상반기로 그 시점이 앞당겨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테슬라는 이 2분기에 재고 증가세가 또 반전이 되고 현금 흐름이 플러스로 전환될 것이다. 좀 긍정적인 전망을 했고요. 네. 그러니까 2분기에는 좀 더 나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전기차가 바닥을 찍고 올라올 것이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회사 측 전망인 거죠. 네, 그렇죠. 테슬라 측이 이제 전망을 한 거고요. 네. 또 일론 머스크는 자율주행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 테슬라가 완전한 자율주행에 이제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거듭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테슬라가 이제 로봇도 개발 중이잖아요. 머스크는 테슬라가 개발 중인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를 이제 올해 말에 테슬라 공장에 배치를 하겠다고 했고, 그다음에 여기서 유용한 업무를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년 말까지는 외부에도 판매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서 휴머노이드 로봇의 미래를 되게 밝혀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정보를 투자자들이 미리 입수를 했는지 네. 테슬라 주가가 실적 발표 전인 정규장에서도 조금 올라서 네. 이제 마감을 했는데 네. 시간외 거래에서는 두 자릿수나 추가로 급등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테슬라의 저가 모델 출시 예상과 어떤 실적 불확실성 해소에 실적 발표 이후에 이게 시간외 거래에서 이제 급등을 했는데 한 13% 이상 올랐어요 한 주당. 예. 그래서 163.96달러까지 거래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해외 증시 소식까지 살펴봤고 끝으로 뉴스 하나 더 보겠습니다. 네, 틱톡 강제 매각법 미국 의회 통과, 안 팔면 서비스 금지. 예, 요새 MZ 세대들 사이에서 핫해진 동영상 SNS 플랫폼이죠. 이 네. 틱톡을 매각하는 법안이 미국에서 발의됐는데 네. 결국은 국회 문턱을 넘어섰습니다. 맞습니다. 중국계 동영상 공유 플랫폼인 틱톡에 미국 내 사업권을 이제 강제 매각하도록 하는 법안이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늘 오전에 미국 연방 의회를 통과를 했어요. 네. 이미 하원에서는 사실 이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원으로 표결이 올라온 것인데 상원에서 오늘 오전에 통과가 된 것이죠. 네. 이날 통과된 법안은 틱톡 모회사인 이제 중국 기업 바이트댄스의 270일안에 이제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도록 하는 어떤 법안인데요. 이 기간 내에 팔고 떠나지 않을 경우에 미국 내 서비스가 금지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팔고 떠나라, 아니면은 아예 장사를 못한다, 뭐 이런 걸로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이는 이제 미국의 대중국 강력파들이 중국계 기업인 틱톡을 통해서 중국 공산당들이 중국 선거와 여론 등에 어떤 개입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한 것에 따른 것이고요. 네. 중국이 틱톡을 이용해서 미국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을 하거나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등 선전 도구로도 뭐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포인트는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